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한 종목, 한 기업의 실적에만 주목해도 되는 걸까요? 엔비디아 실적 D-1,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시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합권 등락을 지속하는 가운데 3대 지수가 일제히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혹시 엔비디아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갈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지 제가 열심히 찾아봤으니까요. 브리핑 뉴욕으로 함께 하시죠.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02%, 나스닥 지수 0.17%, 그리고 S&P 500 지수 0.16%까지 3대 지수 일제히 강보합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고무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다우지수는 지금 하락세가 나타났었는데 그 부분들을 결국 상승 전환시키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거고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실적 발표 하루 전 1.5% 재차 반등했다는 겁니다. 어제는 좀 밀렸었죠. 그러면서 상승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은 그럼 하락일까요? 글쎄요.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종료 후가 중요합니다. 시간 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24시간 뒤면 결국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실적 발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2.6% 하락했습니다. 힌덴버그 리서치 가끔 이제 공매도 리포트 내면서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그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이번에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 많이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엔비디아 실적이 내일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AI 관련주 반도체주에는 어떤 흐름이 흘러갈지 잠시 후에 정리해 놨으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리고 핀더도 어제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오늘까지 4%대 추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커머스 업체들 조금은 같이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좀 안정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체크포인트 세 가지.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시장의 체크포인트이자 기업의 실적입니다.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온 세상이 엔비디아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여기 제목이 그대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스탁이 되었다. 지금 당장 내일 발표할 실적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 드리자면 가이던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좋았을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가이던스가 올해 내내 그리고 지난해부터 계속 보여줬던 것처럼 세 자릿수 대의 EPS 실적 성장세를 계속 보여줄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고 하고요. 젠슨 황 CEO가 내일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워낙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라도 좀 얘기해주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걱정이 좀 있었던 게 여기 들고 있는 호퍼, 그러니까 H100, H200에서 블랙웰, B200으로 넘어가야 되는 과정인데 B200이 좀 딜레이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 부분은 딜레이가 되든 안 되든 큰 악재는 아니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B200이 딜레이된데 그러면 H200 사야지 하면서 지금 앞으로는 엔비디아가 독점권을 좀 잃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워낙에 독점적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H200 쪽으로 다 맞춰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것만 팔아도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 가이던스가 그렇게 발표되느냐, 그것만 하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가 흐름 한번 볼까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기술적 분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파동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0번부터 1번까지가 첫 파동 365%의 주가 상승을 만들었고요. 2번까지 조정이 있었다가 3번까지 올라오면서 258%의 반등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 3파동의 중간 정도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가설이 맞다면 조금 더 올라가서 현재
199달러에서 234달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관점이기는 한데 뭐 여기까지의 지금 어떤 큰 가이드가 틀린 것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걸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조금 더 미세하게 봤을 때 현재 시점은 그 파동의 중간 부분에 와 있고 여기에서 방향성, 여기만 놓고 보면 방향성을 예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에 따라서 위아래 변동성이 한 12달러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환호하면 지금보다 12달러 높은 뭐 140달러 근처까지 좀 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110달러대로 내려앉게 되겠죠. 그래도 뭐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일단은 내일보단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내일 이후엔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실적이 다른 종목들에 미칠 영향, 특히 국내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가 다시 좀 올라올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월가의 어떤 전망을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그러니까 비트할 경우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올 경우에는 TSMC의 주가를 놓고 한 3% 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치할 경우, 딱 맞출 경우에는 TSMC의 주가가 1% 정도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 경우만 만족하면 TSMC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의 주가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미스할 경우에는 TSMC 주가가 한 2%가량 하락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제목에다가 어지간하면 오른다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가장 첫 번째 가이던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50%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이던스를 매치할 가능성이 30%, 그리고 가이던스를 이탈할 가능성이 20%이기 때문에 위에 두 개 더한 80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의 기대감은 확실히 여전히 좀 살아있다. SK하이닉스, TSMC 이런 종목군들도 내일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워낙에 엔비디아 기술주 얘기만 하다 보니까 여기에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위아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위쪽으로 생각하고 누군가는 아래쪽을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기술주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 같이 컬랩스,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현재 노무라 증권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민이 많아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좋았거나 아예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다 기술주들이 좀 애매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술주가 좋네라고 해서 베팅하기도 좀 어렵고 기술주가 안 좋고 뭐 투자도 둔화되고 경기도 침체되네 그러면서 금리 인하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좀 고민되고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기술주 좀 피해 있고 포트폴리오 다른 쪽으로 한번 봐보자라는 그런 접근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런 트레이딩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재 코카콜라 그리고 콜게이트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치약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보험업종 이런 흔히 말하는 그 경기 방어주들의 강세가 생각보다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여기서 52주 신고가 깨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뭐 알아서 다들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너무 지금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로만 몰아놓으면은 굉장히 좀 아플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으니까 비기술주에서 특히 이런 필수 소비재들한테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비용적으로는 이득을 보고 그러면서 다른 물건들은 좀 안 팔릴 수 있어도 필수 소비재는 경기 둔화 과정에서도 잘 팔리니까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느 정도는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간단히 경제 지표 두 개만 한번 챙겨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라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쭉 올라가다가 쭉 꺾이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6월 데이터예요. 이게 조금 늦게 나옵니다. 2월 돼서. 그래서 6월 데이터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 둔화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지만 8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대로 보면 경기 침체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게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소비자들의 심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8월 거고 여기가 6월 거잖아요. 6월까지는 둔화가 되고 있었지만 7, 8월 다시 좀 올라왔구나. 그러면 침체는 아니구나 정도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일단 핀비즈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군데군데 빨간색이 좀 있고요. 그린라이트는 확실히 저쪽이 많습니다. 그렇죠? 기술주라고 하기보다는 반도체가 제일 많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재 주가의 움직임들이 조금은 기대감 쪽으로 다시 한번 형성되고 있는데 괜히 이게 또 불안해지네요. 괜히 기대감 높았다가 또 꺾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시장이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 봐야겠죠. 테슬라가 1.8% 하락하는 과정에서 오늘 있었던 샤오펑의 이슈 잠시 후에 한번 챙겨보고요. 에너지주 그리고 유틸리티가 하락했다는 점에서 확실히 지금 관심은 여기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이런 쪽보다 결국 또 반도체로 다 지금 흘러갔다. 하루 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놓칠 만한 그런 포인트들 3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첫 번째 특징주는 엔비디아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넷플릭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최근에 신고가 경신 랠리를 달리고 있는데 에버코어에서 거의 이런 극찬을 했어요. 단점이 안 보인다고. 지금 재무적으로나 본질적으로나 경쟁적으로나 최상의 상태에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멕시코에 진출을 했대요. 그런데 멕시코에서 선풍적인 인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가장 OTT 업체들 중에서 만약에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됐을 때 OTT 이걸 만약에 끊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남겨야 된다면 넷플릭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쟁적인 위치에서 압도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가격을 좀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넷플릭스에 대한 기대치 앞으로 게임 플랫폼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확실히 어떤 업계든 1등주 가져가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두 번째 실적주는요. 할인 매품 쪽에서 할인 매장 쪽에서 1등주라고 한다면 월마트 그리고 코스트코를 들 수가 있겠죠. 월마트의 주가도 아시는 것처럼 고공행진 중이고요. 코스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보물찾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코스트코를 많이 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보물찾기라고 해서 매장에 약간 뜬금없는 물건들이 하나씩 들어와 있고 그 물건들은 약간 떨이 상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찾으러 가는 재미가 쏠쏠하대요. 근데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특가, 떨이, 최근에 나이키도 재고 많이 털고 있던데 코스트코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비용적으로는 아쉬울 수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일단 코스트코를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최근에 기프트 카드도 좀 할인 판매를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주식 분할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코스트코 앞으로도 바이더딥 빠지면 사야 된다라는 입장까지 월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 하나만 더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줬던 샤오펑의 움직임입니다. 6% 급등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인데 저기 보시면 2천만 원짜리 전기차, 명백히 따지면 2,200만 원이고요. 1,600달러?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700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지금 가장 저가로 내고 있는 모델 3보다 반값이거든요. 거의 반값.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금 샤오펑이 최근에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공개를 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한다는 거 다 하고 있고 테슬라보다 다 빨라요. 그렇다는 점에서 확실히 테슬라는 좀 중국 업체들의 견제를 강하게 받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악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준 캐스터와 원자재 브리핑 이어갑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원율은 소폭 상승하면서 1331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에 33원을 웃돌기도 했는데요. 야간 거래에서 파운드 강세 여파로 달러가 약세 보이자 이 원달러 환율의 오름폭도 축소됐습니다. 영국은행 베일리 총재가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이 매파적 발언을 했는데 뒤늦게 반영되면서 이 파운드 강세 압력 받았었는데요. 2022년 이후 이 파운드와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가 최고치에 오르기까지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달러 인덱스 100.55까지 밀려났고요.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도 제한 걸렸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 간밤에 채권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는 딱히 없었는데요. 대신 유럽의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와 함께 미국도 발맞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영국 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선언한 데 이어서 영국의 국채금리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2% 이상 하락하면서 7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국제 유가가 리비아의 정부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원유 생산을 중단할 거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3% 이상 급등했는데요. 고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 리비아의 생산 중단은 단기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다시금 안정 되찾으면서 하락 반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금속 선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의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금에 대한 투심은 계속해서 자극받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속 시장에서의 은 그리고 백금을 제외하고 니켈, 팔라듐 그리고 아연 등 대부분의 금속 선물은 모두 상승 마감했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요. 국내 증시 전망까지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은 US 스탁 성정모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다들 지금 엔비디아만 좀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트레이더들도 뭔가 트레이딩을 멈추고 내일 이후 내일장도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오히려 모레까지 조금은 시간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시장이 오늘 장 끝나고 이제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또 시장에 엔비디아 오늘 또 다뤄보겠지만 엔비디아 외에도 시장에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이 보면은 약간 기술주보다는 뭔가 임의 소비재 쪽이나 이제 금리 인하에 민감한 그런 섹터 기업들이 먼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장 초반에 나왔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6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도 낮아지고 소비자들이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 낮게 본다. 인플레이션도 좀 예상보다 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 조금 최근에 잘 나가는 그런 의류 업체들이나 뭔가 레스토랑 업체들 그리고 여행 관련 업체들이 이렇게 소비자 신뢰지수 회복과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좋습니다. 종목들의 흐름도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엔비디아를 보고 있다가 놓치고 있을 만한 그런 얘기들까지 쭉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니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들의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챙겨볼까요? 일단 오늘 종목들을 살펴보기 전에 엔비디아 아무래도 오늘 장 끝나고 실적 발표 있다 보니까 한번 엔비디아 이야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추가 상승이 이제 S&P 500도 사실상 사상 최고가 거의 다 도착했기 때문에 시장 추가 상승이 나타나려면은 엔비디아가 뭔가 한 방을 보여줘야 하는데, 일단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그래도 좋게 나올 것으로 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2분기 실적 시즌 동안 빅테크 기업들 다 실적 발표할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모두 다 이제 AI 투자 지출을 계속해서 늘릴 거다 그런 발언을 했고, 실제 나오는 데이터도 이 AI 관련한 투자 지출이 사상 최고 수준 기록하다 보니까 실적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TSMC, 엔비디아의 이제 칩을 만들어주고 있는 TSMC에서도 계속해서 월간 매출이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다 보니 일단 오늘 장 끝나고 엔비디아 실적 좀 기대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우려사항은 이제 우려사항 보기 전에 엔비디아 또 이제 실적에서 관전 포인트 결국에
이제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주가가 상승하냐 하락하냐 그거에 가장 관심이 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진을 조금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뭐 매출이야 이렇게 AI 기업들 계속 투자 지출 늘린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나올 거고 이제 마진이 과연 이 생산 관련 뭐 블랙웰 지원 소식도 있고 이 자본도 있는 상황이고 경쟁도 점점 들어오다 보니까 마진이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75.5% 이상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뭐 반도체 관련 외에도 전력 인프라, 냉각, 뭐 네트워킹 이런 쪽 관련한 긍정적 발언들이 있으면 해당 산업도 좀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그래도 좀 우려 요인이 있다 하면은 실적은 정말 좋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조금 최근 상황을 보면은 지난 8월 5일 날 이제 블랙웰 지연된다 소식 때문에 주가 급락한 뒤로 엔비디아가 너무 가파르게 주가 반등을 한 게 조금은 우려 사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가가 거의 한 2주, 3주 동안 40% 이상, 50% 가까이 반등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실적을 앞두고 너무 빨리 달려온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 주가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엔비디아 최근 2년 동안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은 당일 실적 발표 때는 주가가 뭐 많이 상승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당일보다는 1주, 2주 시간을 지나면서 실적 내용이 소화되면서 주가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일단 연구원님께서는 긍정적인 발표가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죠. B200이 뭐 지연된다는 점을 시장에서 좀 아쉬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예상하신 대로 이익률이 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부분들을 꼬투리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동안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염두에 봤을 때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반대로 또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외의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랑 같이 따라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공매도 타겟이 되면서 좀 급락을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예, 오늘 시장에서 엔비디아 외에도 조금 큼직한 이슈가 있었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결국 엔비디아의 서버 제조업체 중 대표적 기업 중 하나죠. S&P 500에도 편입된 올해 이제 편입되면서 점점 우량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불명예스러운 이런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기업 자체가 대만 기업 이제 대만 CEO가 운영하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죠. 과거에도 2018년에 이전에 회계 조작 사태로 상장 폐지를 당했던 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과거부터 작년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올해까지 주가 상승하면서도 관련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경영진이 조금 좀 불성실하고 이게 과거 회계 위반 전례가 존재한다. 회계 스캔들 때문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이제 공매도 전문 기관에서 공매도 리포트 관련한 내용을 내놔서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장 초반에는 약 1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또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실제로 작년 초에만 해도 이런 비슷한 공매도 리포트가 스프루스 포인트 캐피탈 매니지먼트에서 발간하면서 사실상 시장에서 이런 내용은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일단은 조금 주가 하락이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런 공매도 리포트라는 게 항상 들어맞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힌덴버그 리서치 측에서도 과거에 니콜라 그런 수소 트럭 공매도 리포트 성공한 적은 있어도 드래프트 킹스나 에퀴닉스 그리고 인도의 아다니 그룹 블록 같은 경우에는 또 실패한 경험도 있어서 이것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조금은 아쉬운 그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 외 종목 살펴보기 전에 그리고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만약에 회계 조작으로 드러나서 AI 조금 랠리가 멈칫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게 사실상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외에도 엔비디아 서버 업체가 정말 많이 존재하고 모든 서버 업체들이 다 AI 수요는 강력하다 계속해서 긍정적이다 언급하고 있으니 긍정적으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일라이릴리 소식 나오고 있는데 일라이릴리가 어제 개장 전에 이 젯바운드,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를 반값에 판매하겠다 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기존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기 형태로 출시가 돼가지고 이게 다 배나 이제 환자가 배나 허벅지에 스스로 이제 주사를 눕는 형태인데, 근데 이제 주사기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더 오래 걸리고 생산을 늘리는데 좀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유리병 바이알 형태로 이거를 판매해서 환자들이 그 바이알에 주사를 꽂아서 약물을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스스로 처방을 해라 라며 이제 절반 가격으로 새로운 젯바운드 가격을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젯바운드를 절반 가격에 판매하면은 조금 마진이 타격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존재하는데, 근데 일라이릴리 측에서는 이 제품을 이제 약국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온라인 전자상거래 직접 나이키 같은 데서 나이키 홈페이지에서 팔듯이 일라이릴리 직접 홈페이지인 일라이릴리 이 릴리 다이렉트를 통해서만 이 젯바운드 반값에 판매하겠다라고 하니까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해서 일라이릴리 젯바운드 이 절반 가격에 팔아도 마진이 탄탄하게 뒷받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절반 가격에 판매하다 보니까 시장에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이 가짜 비만 치료제 그런 것들을 좀 시장에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일라이릴리가 이렇게 어제 주가 결국엔 사상 최고가 다시 완전히 경신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렇게 그 약국을 통해 판매하지 않고 릴리 다이렉트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판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S&P 500에 있고 올해 다우지수에서 아마존에게 자리를 뺏긴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라는 이 약국 편의점 체인이 조금 주가 많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국 체인인데 일라이릴리 측에서 약국이 아닌 스스로 판매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약국 기업 바로 주가가 마이너스 9% 어제 하락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흥미롭네요. 일라이릴릭의 비만 치료제, 반값 치료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경쟁사들을 이제 확실하게 다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고요. 약국 체인도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걸 봤을 때 일라이릴리가 확실히 시장을 좀 잠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 성정모연구원의 픽 기업이 좀 궁금합니다. 오늘의 미친 주식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은 아무래도 현재 최근 시장에 너무 관심이 엔비디아에만 쏠려 있다 보니까 다른 주식들은 이제 눈에 안 들어오고 오로지 엔비디아만 눈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야를 넓혀드리고자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기업은 미국의 소형가전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브랜드로 꼽히고 있으면서 국내 백화점들에서도 이 품절 대란 계속 일으키고 있는 샤크닌자라는 기업입니다. 샤크닌자.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듣는데 국내 백화점에서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떤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 샤크닌자 하면은 샤크 청소기, 닌자 에어프라이어, 오븐, 블렌더 이런 약간 남성보다는 여성 소비자들이 가정주부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근데 국내에서도 이제 백화점들에 많이 들어와 있는 소형 가전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작년 하반기에 출시한 이 닌자 블라스트라는 휴대용 블렌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별거 아닌 이 무선 휴대용 기능이랑 텀블러처럼 입을 대고 마시는 부분이 추가된 건데, 이 기존 블렌더의 단점을 해결하고 이렇게 휴대용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장점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점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이렇게 자료에 있듯이 헬스하러 가거나 요가하러 갈 때도 물통이나 텀블러 대신에 닌자 블라스트에 단백질 파우더 또는 과일 그런 거 넣어가서 즉석에서 갈아 마시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닌자 블라스트 인기는 구글 트렌드 자료에서도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닌자 블라스트 외에도 이 샤크닌자가 새롭게 진출하는 카테고리의 제품들은 항상 센세이션한 소비자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거 유튜브에서도 조회수 많이 나오고 SNS에서도 인기 많이 끌고 하던데, 밖에서 조금 물가가 비싸지다 보니까 밖에서 사 먹기가 어려워진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또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집에서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 제조기, 음료수 제조기, 슬러시 제조기 이런 참신한 제품들이 닌자에서 내놓은 게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슬러시 제조기 올 여름에 출시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문하면
내년 1분기에나 제품을 받을 수 있다 할 정도로 그 인기가 정말 대단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샤크닌자 하면은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로 혁신을 바탕으로 이 합리적 가격에 이 제품을 제공하는 그런 브랜드로 가장 유명한데 또 최근 올해 들어서 내놓은 제품들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닌자 프로스트 볼트라는 이렇게 기존 아이스박스랑 조금은 다르게 밑에 수납 공간을 하나 더 추가한 아이스박스 제품인데 이게 되게 이런 참신한 기능을 추가하니까 소비자들이 훨씬 좋아하고 실제로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 때 정말 뜨거운 소비자 반응을 보였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놓는 제품마다 해당 카테고리에 진출할 때마다 계속해서 샤크닌자의 점유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샤크닌자가 신제품을 출시하면 해당 카테고리를 파괴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이다. 이런 평가가 생기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점점 샤크닌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슬러시 제조기. 지금 주문하면 내년 1분기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올해 여름 갔으니까 내년 1분기에 받기 위해서 지금 주문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신없이 정말 즐겁게 흥미롭게 들었는데 그래서 결국 숫자가 얼마나 찍히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겠죠. 실적이 어떤가요 지금? 실제로 숫자도 정말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샤크닌자 연간 매출 추정치 먼저 보면은 이게 올해 닌자 블라스트 그 휴대용 블렌더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성장 가속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닌자 크리미 그런 아이스크림 제조기나 슬러시 제조기 그런 것도 벌써부터 예약 주문이 막 내년까지 밀려 있다 보니 매출, EPS 추정치 계속해서 가속화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월가 투자 의견 종합해 보면은 현재 매수 8곳, 비중 확대 2곳, 중립 1곳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월가의 샤크닌자 목표 주가 평균은 현재 102달러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가 대비 약 13%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샤크닌자 근래 본 기업 중에 실적이 가장 인상적이고 실적 가이던스도 대폭 상향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목표 주가도 꾸준히 상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샤크닌자의 주요 투자 포인트로는 이 미국 이외 국가에서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건데요. 물론 지금도 이제 국내에서 샤크닌자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그 침투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더 많은 국가들에 앞으로 샤크닌자 진출하면서 매출 성장 계속 기대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북미의 점유율이 높다는 건 반대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주가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가 좀 더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슈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이 샤크닌자 정말 인기 많고 이렇게 소비자 만족도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높은 수준 보여주고 있지만 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로는 약간 선거 관련 리스크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꼽히고 있는데 이 샤크닌자 제품들이 혁신으로 무장해서 인기도 많고 하지만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합리적 가격으로 좀 저렴하게 예를 들어 다이슨보다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이랑 베트남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는 건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당선만 된다면은 당선 당일날 바로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즉각 인상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면 이 관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군요. 마지막으로 그 목표가 흐름 한번 간단히 지켜볼까요? 샤크닌자 목표 주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월가에서 102.42달러 이렇게 나타나면서 전일 종가 대비 약 13%의 상승 여력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평균 102달러, 현재가는 90달러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US스탁 성정모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국내 증시 전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시장이 제대로 경계감 모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
5시 20분경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공개가 될 텐데요. 예상대로라면 정말 놀라운 숫자가 찍히겠지만 또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은 그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가이던스가 제시가 된다면 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경계하듯 국내 증시도 쉬어만 갑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하락세를 오늘도 보여줄까요? 어제까지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그리고 코스닥이 5거래일 연속의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 시장 안에 돈이 없습니다. 거래 대금이 좀 메말라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가 어제까지 한 6조 원에 그리고 어제 코스닥이 7조 원의 거래 대금을 기록을 했었고 1조 원 미만의 그 미치지 못했던 종목들이 한 470여 개가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코스피가 2,700을 벗어나서 2,689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0.3%의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어제 오전장에 반짝 상승 보여주나 싶더니 계속해서 부침을 겪었습니다. 오전에 2,683포인트까지 반도체주들의 하락 속에 계속해서 낙폭을 거듭을 해갔었는데 특히나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좀 무섭습니다. 2%, 3% 그 낙폭 자체가 굉장히 큰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는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BNK 투자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있었죠. 이를 반영하듯 주가도 부침을 겪었었고요.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된 채 흘러갔던 어제장이었습니다. 확실히 어제 시장 안에서 주인공은 바이오가 아니었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장중에 터치가 됐습니다. 3년 만에 황제주로의 복귀 신호탄을 터뜨렸는데 아쉽게도 그 100만 원 안착에 성공은 하지 못했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은 그래도 낙폭을 좀 빠르게 만회를 해 나갔습니다. 1%가 넘는 하락 개장 직후에 보여졌었고요. 760선마저 이탈이 된 채 흘러갔었는데요. 어제 올라왔었죠. 바이오의 상승 보여줬었고 2차 전지단 안에서 개별 종목들이 움직여줬습니다. 767포인트 어제장 고점으로 찍혀 있고요. 이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숫자 764포인트에서 종가가 만들어졌고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에 알테오젠이 이름을 올렸다. 특징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이오 투자 포인트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왜 이렇게 시장에 힘이 없는가 한다면 외국인들의 포지션도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 자금 이탈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차트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 5거래일 연속의 매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4천억 원이 넘는 매도 포지션 취했었고요. 특히나 반도체, 전기전자, 삼성전자 중심으로 강하게 물량을 던졌습니다. 4천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은 담았죠. 3,700억 원의 매수 보여줬고요. 금융투자 중심으로 물량이 빠르게 들어와 줬습니다. 자,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살펴볼게요. 메이저 주체들 함께 팔았습니다. 외국인들 11억 원의 순매도. 그래도 그 매도 물량 자체가 크지는 않았고요. 기관도 777억 원의 매도로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부추겼습니다. 긍정적 이러함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 최근 들어서 계속 들어와 주고 있고 어제까지 선물 시장 8거래일 연속의 사자 펼쳤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떠한 흐름이 전개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은준 캐스터와 외국인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수급의 향방 살펴보시죠. 먼저 외국인 수급 보시면요. 1위에 자리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100만 원 선 터치하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12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외국인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6거래일 연속 쓸어 담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생물보안법 통과를 앞두고 이 헬스케어 업종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20위 중에서 어제 단 4개만 증가했는데 그 4개 모두 헬스케어 종목이었고요. 2위에 자리한 알테오젠이 코스닥 1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시총 1위가 변한 만큼 바이오주 강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폭락장에서도 선방했고 또 주식시장 회복에 있어서 주도 업종으로 자리 잡은 모양새입니다. 3위에는 현대로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주가 2배 이상 뛰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방산주 주목받고 있고요. 또
폴란드 K2 전차에 대한 이 수출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관 장바구니에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올해 방산주의 상승세 이끌어왔는데 최근에는 이 대장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이 기세, 현대로템의 기세가 더 좋은 모습입니다. 이 탱크뿐 아니라 레일에서에 있어서 약진 보이고 있고요. 8월에만 들어서 20% 넘는 상승률 보였습니다. 이어서 재룡전기 보시면요. 5거래 연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3%대 급락 보였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11거래일 연속 팔아 치우고 있지만 외국인이 담았고요. 이어서 기관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이 하반기 내년 엔비디아 HBM 수요량 감소할 수도 있다면서 증권가에서는 기존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고요. 삼성전자는 퀄컴과 손잡았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차량용 메모리에 대한 인증 획득하면서 장기 공급에 대한 가능성 열렸는데요. 시장 1위인 마이크론을 거세게 추격할 전망이고요. 어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한국전력도 보시겠습니다. 6거래일째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수급 들어오면서 어제도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 원화 강세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 주가 상승 탄력 받은 모습이고요. 3% 상승 마감했습니다. KB금융은 외국인이 하루 만에 이 팔자세 보이면서 어제는 약보합권에 거래 마친 점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어제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종목 Y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경계감 모드 제대로일까요?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장이 잘 갈 것 같았는데 파월이 피벗이라는 공을 쏘았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너무 없습니다. 오늘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지 궁금하고 시장 자체 거래 대금이 정말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의 매력도가 좀 반감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좀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짙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도 거래 대금이 붙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급락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탄력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반등을 해주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올라왔었던 부분인데 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연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반도체 쪽이 휘청거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나 달러 엔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엔화 자체가 강세를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망세가 좀 강한데 여기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부러지거나 미증시가 흔들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좀 어려운 시장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 시장이 지난 급락장의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보다는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반대로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생각도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일 우리 시간으로 공개가 되잖아요. 오늘은 그냥 좀 쉴까요? 그게 가장 현명한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죠. 사실 우리가 엔비디아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고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왔을 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종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서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미 종목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좀 무리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중이 좀 적다라고 한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 미증시 흔들림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서 남은 자금을 투입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반도체도 이야기 나눠볼 거거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우리 바이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바이오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바이오 정말 많이 담아가고 있고 어제 삼바가 이제 황제주 장중에 터치가 됐었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 120만 원이 이제 최고가 목표가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바이오주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도 뭐 반도체보다 바이오라든지 바이오다. 성장주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터치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20만 원까지 목표가가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단기간에 120만 원을 가지 못하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빨리 가야 된다? 예, 오히려 제 생각에는 9월에 우리가 FOMC 회의가 있죠. 9월 네. FOMC 회의가 제 기억으로는 17일, 18일에 있는데 요 이전에 120만 원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 돌파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고 저 역시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나올 때에는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이 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는 우리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기에 들어갈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11월 달이나 12월 달 혹은 내년 초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그냥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네. 다만 좀 빠르게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9월 FOMC 회의 이전에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히려 좀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120만 원 터치가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여기서 만약에 늘어진다라고 한다면 9월 초중순에는 한 번 정도 잘라냈다가 다시 네.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리나 수혜주, 바이오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고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의 세론으로도 작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네요. 탄력 받은 김에 가서 120만 원 터치되면은 오히려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도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좀 오래 걸린다. 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사업성이라든지 성장성은 분명히 좋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네. 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중국 기업 A라는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게 될 경우에 이 A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그 캐파를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받는 것이 맞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저평가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이오 종목군들을 볼 때 저평가다 고평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성을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라든지 다른 뭐 삼천당 제약이나 HLB 같이 바이오 테크 기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CDMO 기업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가 저평가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죽지세처럼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지만 전 한 번 정도는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계속해서 올라가기에는 기업 자체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탄력도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챙겨보는 전략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시가총액 1위 터치가 아니라 안착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좀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지금 31만 원 선인데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알테오젠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40만 원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저는 비슷해요. 지금 관점이 제가 그러니까 뭐 8월 달, 7월 중순부터 제약바이오가 좋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지 않고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9월 FOMC, 그러니까 지금 8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금리 인하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 그때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기가 도래했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기에는 제약바이오 기업
기업군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우리가 ETF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반비례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하면 바이오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려보자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올해 하반기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좀 더 대장주의 성격을 띠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 때 신풍제약이라든지 네. 뭐 시젠이라든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 뭐 삼천당 제약이나 지금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화면에 좀 나오는데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HLB 같은 경우도 결국엔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그 경쟁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었던 경우와 지금 이제 좀 구조적으로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가장 좋은 업종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여전히 제약바이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럼 지금 시점에서 탑픽 골라주신다면 어떤 종목 나올까요? 예, 저는 HK 이노엔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개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죠. 우리가 K캡이라고 하는데 저도 맨날 킥킥거려서 이제 위쪽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약이 굉장히 잘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2019년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는데 올해에도 전년 대비해서 40% 넘게 매출액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위식도 질환에 관련된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에 있어서 우리가 좀 높은 점수를 줄 필요가 있고 요 K캡이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재무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재무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HK 이노엔 좀 관심 있게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K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올해 연말 12월 29일 이전에 완료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역시 이제 임상 3상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웬만하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미 시장 쪽에서도 매출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좀 더 견고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서 HK 이노엔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탑픽으로 받았고요.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라고 설명 주셨고 그럼 목표가 어디로 설정해 볼까요? 목표가는 46,500원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500원, 36,000원 손절가, 목표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오늘장은 과연 어떤 흐름이 전개가 될 것인가? 최근 반도체가 너무 부침을 겪고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SK 하이닉스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어제 주가가 녹록지 못했고요. SK 하이닉스 팔아야 된다 말씀 주셨던 그 시점부터 뚝뚝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다시 살 시점일까요? 일단 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그 하향 레포트를 저도 좀 읽어봤는데 뭐 하반기 때 낸드 플래시 가격도 좀 이제 하향화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밀리기 시작을 하니까 부정적인 내용들도 좀 붙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이제 반도체가 올해 상반기 때 보여줬었던 그런 퍼포먼스를 내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오히려 이번 반등에서 저는 18만 원에서 19만 원 하이닉스 기준으로 그 정도 가격까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되밀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또 제가 잘못되진 않았나, 잘못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을 봤을 때 녹록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실적 발표할 때마다 예상치보다 10% 이상의 실적을 내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금의 스크래치만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전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제가 최근 이제 시장에서 들려오는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 생각보다 이제 안 빠질 가능성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만약에 안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회를 줄 때 비중을 좀 줄이는 쪽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어쨌든 숫자가 찍히는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밀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SK하이닉스가 개파락이 나와버린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거기선 또 오히려 매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를 권해드리지 않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그 찬스를 보면서 비중 확대가 아니라 비중 축소를 예. 좀 염두해 두면서 바라봐야 된다 말씀 주신 거고, 저희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그럼 반도체 매집 구간일까요? 였는데 또 그건 아니겠어요. 일단은 지켜보고 가자가 답변이겠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SK하이닉스가 보이죠? 네. 지금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난 저점인 15만 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전 오히려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에 대해서는 저도 뭐 4분기 때 둔화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전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저평가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이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 지난 15만 1,600원대를 찍었을 때 같은 소부장 관련주들도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을 전부 다 잘해줬느냐? 아닙니다. 아니죠. 30% 정도도 반등이 안 나온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다만 종목별 선별을 잘한다라고 한다면 네. 실적 개선되는 종목군들 위주로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반도체 옥석 가리기 해본다면 오기 되는 종목 오늘의 탑픽 뭘까요? 예, 저는 뭐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는 안 됐었던 기업인 것 같아요. 파크 시스템즈라는 기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원자 현미경과 관련돼서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반도체의 공정 자체가 미세화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미세화 공정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공정과 후공정 모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때도 뭐 중화권향으로서 매출이 잘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3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에는 신제품 쪽에 대한 장비 발주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면서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제가 타이트하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정, 후공정 모두 다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파크 시스템즈 오늘의 탑픽이었습니다. 목표가 21만 원, 손절가 17만 원 안내 드려볼게요. 자, 오늘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 3픽 이어갑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내 증시 사실 전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들 엔비디아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늘장에서 국내 증시 좀 틈새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 참 쉽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대부분 반도체 이야기, 엔비디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미국 시장도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혹은 좀 더 번다라고 했을 때는 금요일 시장은 일반적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좀 더 흐름을 체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점에서 최근 움직임이 좋았던 대형주 위주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 시장 그리고 빠르게 본다면 어제 시장까지 잠깐 체크를 해본다면 시장은 뭐 미증시 대비했을 때는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시장 주도 테마를 보고 있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딥페이크 관련주라든지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단기로 올라온 종목보다는 대형 종목 위주 그리고 밸류에이션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을
접근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중소형주보단 대형주에 대한 어떤 힌트가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 어제부터 주고 계신데 오늘도 그럼 대형주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지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주회사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경영관리 외 다른 업무보다는 자회사 경영관리 쪽에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배당주다라는 점 볼 수 있겠죠. 배당주들의 또 다른 특징, 저PBR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밸류 프로그램이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지금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미국의 9월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원화가 강세를 이어지면서 강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런 예대 금리차 축소로 이자익이 감소하면서 대신에 이런 금융사들의 금융자산 평가 손익 선정에 도움이 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대손 비용 우려도 감소하면서 이런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금융주들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뭐 연준에서 25일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어느 정도 좋은 흐름들이 나왔죠. 그래서 금리나 신호를 뚜렷이 보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 금리나 신호 이 점들을 본다면 금융주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밸류 프로그램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흐름까지 한 번 더 살펴본다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이유 외에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과거에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고 할 수 있겠죠. 은행주 같은 경우는 원달러 하락기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게 되면 주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초과 상승하는 경향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환율 하락 같은 경우에는 밸류 모멘텀까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기 모멘텀 그리고 중장기 모멘텀까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금리 인하, 다시 말해서 원화 강세에 대한 어떤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은행주들이 갖고 있는 밸류업 모멘텀까지 대형주, 조금은 안정적인 종목들 가져가는 기준에 있어서는 뭐 금융주만한 것이 없죠. 자, 그러면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격은 지금 가격에 살짝 눌린 가격에 59,000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단기로는 67,000원. 여기서 밸류 프로그램들이 지속이 되면서 더 부각을 받는다면 8만 원 이상도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5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67,000원이고요. 손절가도 54,000원. 조금은 타이트하게 좀 잡아주셨는데요. 은행주 최근에 사실 52주 흐름을 봤을 때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어떤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관점도 동시에 한번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송가람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앵커의 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앵커의 픽은 어제 제가 풍산을 말씀드렸는데 풍산이 동판시장 1위 업체거든요. 바로 2위 업체 이구산업으로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비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구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구리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어제 풍산도 6%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뭐 방산 없이 그냥 구리만 가져갈 수 있는 이구산업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위 업체의 수익성이 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동판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는 소재에 대해서도 조금씩 매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구산업 과연 어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 추가 상승 랠리가 나올지 구리 가격이 어느덧 6주 만에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시장에 힌트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AI의 픽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긴장감이 좀 감도는 상황에서 대안주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시장이 조금은 긴장한 모습인데 이럴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이외의 종목 코스피에서 하나만 알려줘.
말이 길었는데 잘 엔비디아 실적 알아들을까요?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외에 대한 종목으로는 LG화학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LG화학은 배터리, 전기차 관련 소재, 그리고 친환경 소재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꾸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런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이제 계속 반도체 이외의 종목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LG화학 앵무새가 돼버렸네요. 삼성전자, LG화학, 챗GPT의 원픽, 투픽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LG화학 뭐 주가 나쁘지 않으니까요. 과연 계속해서 맞아 들어갈지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3픽 신한지주, 이구산업 그리고 LG화학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 이어갑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어느새 한 주의 딱 중간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장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네. 어제 시장이 또 한 번의 부침을 겪었거든요. 네. 그래도 뭐 코스닥이 낙폭을 만회하면서 나갔다 하지만 네. 마음은 좋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뭐 오늘 밤인가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요. 네,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네. 5시. 엔비디아 참 상징적인 종목이죠. 이제 전 세계 시장이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참 풍미하는 그 어떤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뭐 역시 엔비디아 실적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 계속 좀 관망하는 심리가 이제 우세하고, 자 어제 또 뭐 반도체가 또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엔비디아 실적이 확인 안 된 상황에서 뭐 방향 잡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상반기에 좀 시세가 났던 섹터들은 좀 조정이 좀 지속되는 국면이고, 어제는 또 사실 체감 지수도 굉장히 좀 부진했죠. 일단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던 네.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만 2차 전지에 지금 약진이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또 바이오도 조금 조정받는 분위기. 어제 삼바가 장중에 100만 원 황제주를 네. 찍고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닥 시총 1위에 등극하는, 바이오 쪽에는 참 상징적인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시세 자체는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조정 국면. 뭐든 간에 이제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을 한가운데 두고서 이래저래 좀 시장은 좀 눈치 보기를 하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어제 좀 테마군이 좀 눈에 띄었는데, 어제 여러분들도 느끼셨다시피 단연 정말 눈에 띄었던 테마는 AI 소프트웨어 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주가 최근에 좀 야금야금 올라오는 게 보이고요. 원전주는 제가 한번 그저께 좀 일정 매매해서 좀 대응 요령도 알려드렸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신재생 요즘에 괜찮고, 다만 뭐 전력이나 전고체, 이제 게임 로봇 등은 어제 좀 조정을 받는 뭐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모습인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은 어제 관련해서 시장 안에서 급등했던 쪽이 딥페이크, 네. AI, 네, 보안 네, 이쪽이었는데 딥페이크가 굉장히 이제 범죄 쪽으로 네. 크게 확장이 되는 모양새더라고요. 네. 이제 정부 쪽에서 계속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만큼 네. 어제의 급등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이건 이유가 뭐가 됐든 일단은 그 바닥에 있던 섹터나 종목들이 이제 급등할 때는 그건 사실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바닥에서 보초 쓰고 있다가 뭐 바닥에 이제 깔려 있을 때 사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더 주고 사더라도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사자. 뭐 사실 이런 이제 기술적 그 대응 전략도 있고 매매 기법이 있기는 한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센즈랩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한비소프트라는 종목도 상한가.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텔레그램의 창업자가 프랑스에서 뭐 체포가 됐는데, 그 체포된 이유가 뭐냐면 텔레그램에서 그 범죄를 하는 걸 너무 이제 그 방치한 거 아니냐라는 네. 부분인데, 어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딥페이크 관련한 이제 범죄 관련해서 그 이제 플랫폼으로 텔레그램이 또 거론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어제 좀 관련주들이 일단 급등을 했는데, 일단 단초는 AI 보안 관련한 쪽이 가장 강한 시세를 일단 냈어요. 일단 뭐 센즈랩이나 한비소프트, 뭐 사이버원 이런 종목들인데,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군을 이루어서 이제 다른 어떤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도 이제 따라 올라왔고 오히려 장 후반까지도 상승폭을 지키거나 아니면 상승폭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경을 보자면 이건 것 같습니다. 일단 텔레그램을 통한 이제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요 이슈 관련해서 대통령도 한마디를 했고요. 또 이제 방심위에서도 한마디를 했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이제 입원 치료 중인 야당 대표도 이제 한마디를 했다. 이러다 보니까 테마의 강도가 더 세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관망세가 이게 심해지는 상황에서 어디로 좀 가야 될지 이제 우왕좌왕하던 수급이 바로 여기다 싶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싹 이제 몰려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제 단순히 지금 뭐 테마적으로 중소형주만 움직인 거는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위의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지금 네이버의 지금 추세가 바닥에서 굉장히 좋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이버가 최근 5일 동안만 해도 한 7% 정도 올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대형주로 거론되는 삼성 SDS. 이 친구도 이제 8%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동반해서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분집성은 확인이 돼요. 근데 이제 다만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대형주군들은 아무래도 가격 메리트나 밸류에이션 쪽으로 올라오는 것이고요. 중소형주 쪽은 지금 이제 테마, 그러니까 올라오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제목은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이걸 묶어가지고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그런 어떤 간판이 시장에 걸린다면 이쪽도 이제 지수 견인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좀 차기 주도주로서의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개별 이슈로 좀 움직이는 그런 단계다 볼 수 있는데, 자, 현재 이제 차트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AI 소프트웨어 대형주군들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슴슴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보통 맛으로 볼 수 있고, 이미 이제 중소형주 쪽은 어제 이제 좀 테마성으로 이제 단기에 또 급등한 종목들이 속출했기 때문에 네. 이쪽은 이제 매운맛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이제 제가 좀 즐겨 찾는 투트랙, 그렇죠? 예, 투트랙으로 좀 접근하면,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어제 일단 가장 강한 수급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또 엔비디아의 실적을 토대로 반도체는 여전히 관망할 것 같고, 나머지 좀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뭐 크게 뻗는 게 없다고 하면 이쪽으로 좀 연속적인 시세가 일단 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에 끝나는 그 단발적인 시세가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뭐 주입이 될 거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해 보면서 단기, 중장기 관점으로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부장님,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할 때 네. 네이버, 네. 더존비즈온, 네. 한글과 컴퓨터 그렇죠. 말씀 주셨고 네. 확실히 좀 탄탄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는 뭐 한글과 컴퓨터가 조금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네. 있고 여전히 보통 맛으로 평가하세요. 그렇죠. 일단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AI 소프트웨어 관심 종목 3개로 일단 네이버, 그리고 더존비즈원, 한글과 컴퓨터를 제시해드렸고, 이따가 이제 제가 좀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은 하나 따로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네이버가 최근에 가장 흐름이 좋았고요. 더존비즈온이 최근 5일 동안 3.8% 상승했는데 전전일에 좀 이제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급등했다가 어제 좀 눌리는 흐름이었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5일 동안 약 3% 가까운 뭐 조정이긴 한데, 제가 이제 이 중에서 한글과 컴퓨터를 일단 가장 좀 선호주로 말씀을 드렸던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올라가는 논리가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한글과 컴퓨터가 딱 그 이제 절충점에 있는 종목인 거예요. 일단 코스닥 150의 인덱스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로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시총 자체가 아직 5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수급적인 이유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제 장중에는 좀 급등 시도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자, 텔레그램 그 딥페이크라는 것이 뭐죠? 그러니까 얼굴을 이제 다른 어떤 동영상에 갖다 붙여서 이 사람인 양 해가지고 하는 그런 범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글과 컴퓨터의 그 이제 그 유럽 그 자회사, 그러니까 최근에 인수했죠. 2대 주주로 올라선 그 스페인의 페이스피라는 종목이 바로 AI 생체 인식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그쪽으로 역잠을 엮을 수도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인덱스 종목이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논리로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세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보통 맛으로 좀 계속적으로 이제 유효하다는 그런 관점을 견지해 드리고요. 다만 이제 물 들어올 때 이제 헤엄을 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트 소프트를 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좀 제시를 해드려 보고 싶은데요. 일단 연초에 AI 그 붐이 일어났을 때
하드웨어랑 같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왔죠. 일단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없고 이 친구는 아직 실적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실체는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AI 동시통역 프로그램 이제 페르소 라이브를 출시를 해서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기반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일종의 사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쪽에서 출시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실적에 기여를 한다면은 본격적으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제는 일단은 좀 딥페이크 관련한 쪽으로 해갖고 장중에 조금 변동성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의 어떤 기회를 노리신다면은 뭐 완전히 급등해가지고 아찔한 종목보다는 그래도 바닥권에서 이제 좀 거래가 실리는 쪽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다만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도 거의 한 1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 하나에서 좀 일부 소액 비중으로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좀 시세가 났을 때 좀 차익 실현하시는 쪽으로 한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꼽아 주셨고 어제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운맛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좀 넉넉한 기간을 두고 봤을 때는 여전히 괜찮다 말씀 주셨고요. 네이버, 더존비즈온, 한글과 컴퓨터는 계속해서 흐름 놓고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장님 시장 안에서 지수 대비 아웃퍼폼 해주는 종목 군단들이 네.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소비주, 맞습니다. 백화점, 뭐 이마트 같은 종목들 굉장히 소외가 많이 됐었는데 뭐 5%, 4% 뭐 이런 식으로 예. 최근 일주일 동안 상승이 나왔어요. 예, 일단 화면 보실게요. 일단 대표적인 세 종목 보자면 이거 현대백화점이거든요. 최근에 벌써 5일 동안 야금야금 4% 이상 네. 올랐고 중간 이마트입니다. 한때 참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종목인데 이마트도 최근 5일 동안 5% 넘게 상승을 했고 맨 아래 종목은 BJF 리테일인데 최근 5일 동안 이 친구도 5% 정도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소비주는 굉장히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섹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공실률 올라가고 뭐 자영업도 폐업률 올라가고 소비 심리 뭐 위축됐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주가 갈 만한 상황이 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반응을 한다. 이게 왜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저는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어쨌건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 쪽은 아무래도 소비주 쪽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유통주 같은 경우에도 수입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익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어쨌건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을 앞에 두고 시장이 굉장히 좀 관망하는 심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소비주 쪽이 경기 방어주적인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안수급이 좀 유입된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요 어떤 섹터는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거리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시장의 좀 관망 심리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시장이 좀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대안 섹터로서 좀 단기적으로는 뭐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아예 여기서 그냥 뭐 관심 종목까지 바로 가겠습니다. 예. 일단 최근에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해설을 해드릴 때, 그러면 음식료도 수혜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냐면 원체 많이 갔었다 예, 보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위에는 코스피 유통업이에요. 이거 소비주잖아요.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데 음식료는 원화 강세나 경기 방어주 전혀 먹히지 않는 이유가 그냥 단순해요. 원체 많이 올라서, 예,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주가를 일으켜 세우지는 못하는 것인데, 자, 유통주를 비롯한 이제 소비주 쪽은 그동안 장기적으로 좀 소외됐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리가 좀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중에서 이제 탑픽까지 바로 가겠습니다. 네, 탑픽은 BJF 리테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BJF 리테일. 예, BJF 리테일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최근에 좀 소비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유통주들의 좀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시원치 않아요, 사실은요. 네. 감익들이 좀 많이 됐는데, 근데 BJ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익 방어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되고 있냐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정도가 늘었는데, 물론 영업이익은 그냥 전년 수준이에요. 근데 방어는 됐다.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되고 요즘에 뭐 점심값도 점심물가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편의점에서 좀 도시락으로 한 끼 때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익 방어에 좀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유통주 쪽이 이제 소비주 쪽이 조금 더 상승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래도 이익 베이스가 가장 좋은 편의점 쪽에서 이제 BJF 리테일이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좀 소비주 쪽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BJF 리테일은 이제 CU 들고 있잖아요. 네, 네. CU에서 도시락이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잘 팔려요. 네. 맛있어요? 아니 가끔 먹는데
네. 자주 먹을 건 솔직히 아닌 것 같고 많이 먹게 되면 조금 부대낀다는 느낌이 드는데 가끔 한 번씩은 먹을 만한 그런 정도의 좀 양질의 좀 도시락들이 잘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네네. 삼각김밥을 워낙 좋아해서 네. 또 자주 가거든요. CU, BGF 리테일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그래도 이 소비주 쪽에서는 계속해서 흐름 놓고 챙겨볼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전력주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전력주가 이제 상반기까지는 너무 좋았고요. 하반기 네. 들어와서부터는 좀 주춤한데 뭐 LS 일렉트릭, MSCI 편입 그쵸. 이슈도 네. 있었고 근데 그 이후부터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참 전력주도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K뷰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뭐 조정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같은 논리예요, 여러분. 자, 업황 전력주 앞으로도 실적 되게 좋을 거 알아요. 그리고 계속 수요 늘어날 거 압니다. 그런데 주가는 좀 이제 미리 반영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업황과의 괴리를 좀 조정하는 그걸 갖다 이제 이격도 조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화면 볼게요. 자, HD 현대일렉트릭은 그나마 좀 견조한 편이고요. 그래도 얘는 8월 현재 그래도 뭐 약보합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어제 좀 장중에 좀 낙폭이 좀 확대되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좀 장중에 좀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어제 좀 강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어요. 뭐 개중에 왜냐하면 HD 일렉트릭이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 깜짝 실적이 나왔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차별화되는 흐름이고 아래는 이제 LS 일렉트릭인데 이번 달에 이제 MSCI 정기 변경으로 편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덱스 지금 효과가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죠. 이번 달 지금 한 9.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 설비주에도 비슷한 논리가 이제 확산이 되는 게 옥석 고르기를 해야 된다. 네. 뭐 이러면은 이제 뭐 HD 뭐 현대 일렉트릭이 아무래도 좀 그런 관점에서 가장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옥석 고르기라는 표현을요. 굳이 우리 시청자분들을 포함한 개인 투자자들이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투자의 맛에서 예를 들면 장기 소외됐던 측면들 그래서 그런 섹터들이 올라올 때 그냥 군집성을 왜 제가 강조하냐면 군집성이 보이면 그 섹터 아무거나 대충 사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났던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일어난다고 하면은요. 거기서 옥석을 고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자체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2분기까지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이 좋았는데 3분기 실적을 개인 투자자들이 예측하면서 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옥석 고르기의 단계까지 온 섹터라 그러면 저는 사실 그 섹터는 그냥 뒤로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투자의 맛에서 이제 전력주에 대한 쪽은 저도 이제 다시금 보수적으로 이제 좀 전환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굳이 옥석을 고르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제가 좀 일부러 시간을 남겨서 여러분들께 이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최근 시장의 일련의 동향이 어떠냐면 자 왼쪽에 있는 그림들은 뭐냐면 자 반도체, 운수 장비, 음식료 이런 섹터들이죠. 다 상반기에 시세가 굉장히 잘 났던 애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반기 들어가지고 지금 추세가 확 꺾인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자, 바이오. 이제 바이오는 이제 가격 부담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독 좀 독주해가지고 좀 업종 지수가 왜곡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 종목별로 보면 아직 셀트리온, 뭐 한미약품 이런 애들 아직 가격 괜찮아요. 네. 근데 이런 쪽, 그러니까 상반기에 철저하게 소외됐던 애들이 올라오고 또 중간에 보게 되면 자 코스피 서비스업을 제가 이제 갖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엔 네카오 AI 소프트웨어도 들어있고요, 게임주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총상위 AI 소프트웨어주 게임주들이 다 코스피 서비스업 쪽에 몰려 있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건설주마저도 올라옵니다. 제가 2차 전지는 굳이 안 넣은 게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가 지면 달이 뜨는 거예요. 이건 자연의 섭리고 시장의 섭리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과거에 시세가 난 종목들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물리셨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반등하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겠지만 또 그런 어떤 와중에 또 시장은 또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좀 색깔을 짙어지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동안 시세가 나지 않았던 쪽에서 또 기회를 보면 그러면 또 우리는 충분히 투자의 맛에서 여러 가지 좀 맛있는 메뉴들이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시세가 많이 났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 의견을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시작하는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지나간 인연에 이제 미련을 두면 안 네,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다시 올 그 인연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투자의 맛 함께 하시면 여러분 소외된 종목들 그 안에서의 반란이 일어나는 종목들 잘 잡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장 전략 들어가 봐야 될 텐데 네.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 실적 하루 앞둔 상황에서 오늘도 쉴까요? 엔비디아 실적은 일단 좋게 나올 거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20분기죠. 왜냐하면 1년에 4분기니까. 지난 5년 20분기 동안 엔비디아가 어닝 미스가 난 적은 20번 중에 딱 2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이전에 좀 발표됐던 TSMC의 실적을 감안했을 때 엔비디아 실적은 굉장히 좋긴 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실적을 보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중요한 거죠. 자, 이제는 하이라이트의 이제 순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빠이빠이를 할지 아니면 역시 믿을 건 엔비디아밖에 없지 하면서 시장이 그쪽에 환호할지 사실 이 부분을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시장이 관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밤 엔비디아의 실적 이후에 내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나서 다시 이제 좀 방향성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이 있기 때문에 좀 뭐 일부 이제 테마주, 뭐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이 추가적으로 움직인다든지 하는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조금 관망하시고요. 본격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내일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지켜보자라는 그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겠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또 투자 방향성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의 맛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우리 조성우 부장 인사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 여러분들의 포트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